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다 그러면은 삼성하이닉스는 사야 되는 거예요. 이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오셨는데요. 네,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반도체다, 그죠? 네. 시장이 약해도 반도체고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봐야 돼. 반도체고, 그죠? 그런 점에서 예, 그나마 안정성 있는 게 반도체인데요. 일단은 뭐부터 볼까요? 가격이 좀 돌아서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약간의 조짐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조짐 때문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리포트를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조짐이라면은 그 반도체가 사용되는 소비처가 PC가 있고 그게 한 10%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가 한 40% 되고 그러면 40, 30, 10 하면 70, 80 이렇게 파이브씩 되네요. 그리고 회사마다 다른데 이게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한 회사인데 요거 한 20%가 우리 HBM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HBM 좋은 거 아시니까 안 팔려 마이너스 성장이야 계속 마이너스야 한 것이 뭐냐 PC하고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PC 업체 특히 PC 업체한테 물건을 파는 OEM 업체 대만에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지금 4분기 들어갔는데 재고가 많이 좀 줄어서 리스타킹을 하려는 조짐이 있다는 얘기들이 최근에 조금 나오고 있었어요. 한 일주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은 뭐 애플 스폰이 안 팔린다. 중국에서는 안 팔리는데 미국은 잘 팔린다. 화웨이가 어떻다. 뭐 샤오미가 어떻다 얘기하는데 여전히 스마트폰도 아직 8월 9월 하면은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작년 대비했을 때. 근데 마이너스 성장률이 조금 완화되면서 둔화가 이게 마이너스가 완화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스마트 업체 중에서 메모리의 채용 용량을 조금 늘리는 것 같다. 이 가격 하락에 따른 탄력적인 수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 하락에 따른 반응인가 이런 거. 아까 PC에서 약간 재고의 리스타킹 조짐. 스마트폰의 가격 하락에 따른 반응인지 메모리를 약간 늘리는 다음 버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지금 9월 우리 추석 전후 9월 말 10월 달에 조금 파악이 되다 보니까 여타 해가지고 시장 조사기관에서 예측을 했어요. 10월 예측. 10월에 바라보는 반도체 메모리 수급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데이터 포인트를 며칠 전에 보였거든요. 그것이 사실 며칠 전에 삼성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줬어요.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그걸 정리를 한 게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목을 보면은 드디어 개선되는 반도체예요. 애널리스트는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드디어 개선되는 반도체 피리어드.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드디어 개선되는 반도체 퀘션 마크 그리고 그렇게 달하는 변수는 뭐냐. 이렇게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에서 리포트 한 거고 정확하게는 트렌드 포스라는 그 시장 조사 기관에서 돈 주고 와야 되거든요. 미래에셋증권이 이렇게 잘 정리한 거예요.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짐들을 반영해서 좀 좋게 예측을 했어요. 얼마까지? 한 내년 1, 4분기까지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 여기 스마트폰에 많이 팔려야지 생산을 해야지 반도체가 쓸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자체의 생산량은 조금 높였어요. 한 1.3%, 1.7% 그전 포캐스트보다. 이거 한 분기 한 번씩 합니다. 1.3, 1.7이 뭐 되게 미약해 보이긴 하나.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마이너스 늘린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D램의 탑재량. 이게 이제 메모리의 용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6GB도 있고 뭐 8GB, 12GB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짬뽕한 건데 이게 그 예측도 이전 예측보다 1.9% 내년 거는 뭐죠? 내년 거니까 4.2%. 그 앞에 거랑 이거를 합하면은 곱하기 하면은 메모리가 조금 늘어나긴 했겠죠. 예. 그 예측이 나와 있어요. 이게 포캐스트의 핵심입니다. 그런 거를 해놓고 설명을 좀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이라 치고 중국의 스마트폰의 신제품, 새로운 제품은 아까 이게 7GB 정도 봐봤잖아요. 네, 새로운 제품들은 무려 16GB 이렇게 고용량 탁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반도체가 많이 빠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응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덧붙이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한 1.1에서 1.5%포인트 공급 부족을 더 예측을 좋게 했어요. 복잡한데 그래서
디램이 그렇고. 지금 뭐 공급이 많았다기보다 수요가 줄으니까 공급이 느는 것처럼 나왔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가격 근데 감산했으니까. 그 감산한 거잖아요. 감산했는데 수요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예측을 이 증권사 아니고 시장조사기관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낸드도 마찬가지예요. 디램 말고 낸드. 낸드는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였는데 낸드는 특히 삼성전자가 1등인데 불구하고 최근에 삼성전자 1등이 낸드의 공급 줄이는 거, 감산을 한 차례 더 한다고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20%인데 뭐 30%인데 40%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삼성의 그 낸드 공장이 미국에 중국에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30%밖에 안 된다. 거의 제로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온 게 2, 3주 전이었거든요. 얘네들도 그런 거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수요 이렇게 되고 공급이 이렇게 하면은 낸드도 쇼티지야. 낸드 바로 쇼티지는 아닌데 내년 되면 쇼티지가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결과적으로 복잡한 거 말고 이거 봅시다. 가격이 어떻게 되냐. 예측한 게 있어요. 이거 보실까요? 디램 같은 경우에 맨 위에 보시면은 이거는 DDR5고 밑에 두 번째 거 아직은 DDR4가 많으니까 이게 디램 가격이 올해 1, 4분기 때 18% 빠지고 2, 4분기 때 22% 빠지고 3, 4분기 6% 빠졌는데 두 번째 보이시죠? 박사님. 여기 중간에 2023년 4, 4분기 지금이죠. 이번 분기에 한 2% 오르고 그렇죠? 다음 분기에도 2% 오르고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신 제품 우리가 DDR4 말고 5라고 하는 거 이제 성능이 좀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쇼티지가 나가지고 올 4, 4분기에 16% 무려 오르고 다음 분기에도 4%씩 오른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맞다 그러면은 삼성하이닉스는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믿지는 않지. 어쨌든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한 거고 낸드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낸드 같은 경우 보시면 영영한데 반도체 가격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구나. 빨간 거에서 제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1분기, 2분기 들어갈 때 이제 반도체 가격이 낸드에서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로 디램이 낸드보다는 7대 3이나 6대 4 이게 더 많죠. 디램이.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뭐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반도체가 숫자로 보여주는 턴 어라운드 시점이 언제냐. 사실 한 4분기 정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3분기에 조금 더 기대감들이 지금 그죠? 빨리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3분기 9월 달이었으니까 이제 4분기 넘어가면서 나오는 거죠. 네. 10월 달 들어가면서 그렇죠. 10월 7월부터 4분기니까. 네, 4분기니까. 그렇죠. 네. 기대했던 4분기의 그런 숫자들이 이제 뭔가 현장에서 조금 감지가 되는. 시장에서 9월 달 좀 까리까리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한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급 축소를 감산을 빨리 종료한다는 일단 자금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 중국에서 아까 휴대폰에 들어가는 디램이 일시적으로 땡기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감산하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미리 좀 감산을 줄일까라는 고려를 잠깐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측의 핵심도 섣불리 감산을 되돌리면 안 된다. 수요가 올라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강할지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또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데이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보세요. 한번 이런 데이터 보시기 어렵죠. 디램 수요를 예측하려면은 뭐 모바일, PC, 서버, 그래픽에 들어가는 이 수요인데 여기 보시면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 이게 전체 208 이거 단위를 하지 마시고 이게 디램의 수요인데 모바일이 78이니까 34%죠. PC가 24니까 22% 정도 되고 그렇죠? 서버가 가장 크죠. 그래픽, 기타 등등이 뭐죠? 아까 HBM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개수가 보면은 이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PC 같은 게 마이너스 성장이잖아요. 모바일, PC도 마이너스 성장인데 내년부터는 다 조그맣게 소소하게 플러스 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괜찮지 않느냐. 근데 지금 가격이 내려가니까 맨 밑에 컨텐츠 퍼 박스 하나의 세트당 메모리가 모바일은 7GB, PC는 10GB, 서버는 500GB, 그래픽은 4GB인데 이게 내년도에 조금 오른다. 올해도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도 한 10몇 %씩 성장한다. 이 컨비네이션 하면은 디램이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물론 반도체 서플라이도 지켜야 되지만 서플라이들이야 뭐 이렇게 한번 보면 되고 낸드도 비슷한 패턴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이 모든 게 중요한데 믿지를 못하는 게 반도체 가격이 빨리빨리 안 오르니까 걱정이 되고 근데 오늘 한마디 했어요. 누가? ASML 반도체 장비 업체 1등 업체. 예.
그 이제 우리 EUV 노광 장비 업체라고 하잖아요. 장비 살랑과 줄 서야 되는데. 네네.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 시가총액 넘버 거기서 1등이죠. 걔네 업체가 실적을 발표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어요. 마진도 좋았어요. 올해 매출 성장이 그래서 원래 예측 같은 30% 성장한대요. 그런데 그리고 더욱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반도체 시장은 지금 바텀을 지나고 있는 것 같고 연말이네 2개월밖에 안 남았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연말이네 그 변곡점에 올 것 같다. 시장을 좋게 봤어요. 그런데 웃긴 게요. 얘네 자기네들의 매출 성장률 내년도 성장률 어떻게 잡았고요? 올해 30%인데 내년은 성장 없음. 왜 그래 좋다며. 그래서 주가가 4% 빠진 거예요. 네. 웃기잖아요. 네. 근데 잘 보시면은 ASML에 만드는 그 장비, EUV 장비라는 거는 지금 오더를 받더라도요. 한 1년 걸리거든요. 출하하는데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오더를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내년도 실적에는 얘네께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가 공급과 수급이 밸런스 갈 거다라고 보는 거는 뭐죠? 감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산 효과가 있으니까 아직 오더를 막 안 주는 거야. 네. 지금 주더라도 12개월 돼 하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지금 포커스 할 때 내년도에 얼마나 성장할지 예측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올해 실적은 왜 저런지 아세요? 한국의 D램 때문이 아니고 중국의 그 로직 반도체 옛날 레거시 옛날 제품 있잖아요. 뭐 첨단 공정 말고 20, 30 그쪽에 수요가 좋았어요. 그래서 3, 4분기 실적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뭐 성장했는데 중국 향 나가는 것이 더블 늘었어요. 작년보다. 대만은 60% 줄었어요. 한국은 플랫. 한국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컴비네이션인데 얘네들이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 ASM의 실적이 지금 실적은 좋았는데 중국향으로 중국향 나가는 장비에 대해서 제재하고 본격화하기 전에 미리 땡겨서 중국 업체 땡겼던 지금 실적이 좋은데 삼성하이닉스가 오더를 지금 아직은 안 주고 있고 감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 포캐스트는 애매하다. 그래서 어저께도 주가를 보면 말이죠. 오늘 아침에 미국 주가 반도체 주가가 1.몇% 빠졌잖아요. 크게. 근데 빠진 거 크게 두 개예요. 누구죠?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또 어저께에서 4% 빠졌고 그다음에 ASML. 이 두 개는 더 크잖아요. 근데 그 마이크로는 안 빠졌고 플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과 다른 거죠. 한국은 이제 좀 약해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는 반도체 뭐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무슨 생각을 정확히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하이닉스는 10월 26일 날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고요.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네요. 10월 마지막 날 삼성전자 실적에서 이 수요를 듣는 게 아니고 너네들의 스트래티지는 정확히 뭐야? 빨리 올라가지 않는데 이 얘기를 듣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잠정 실적은 숫자만 발표한 건데 31일 날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망도 보고. 그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날에 뭐 미국의 FOMC 금리 안 올리니까 FOMC 금리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뭐가 있나요? 전쟁이 끝나든지 아시아 퍼시픽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는지 마는지 이거 봐야 되는데 그 끝나자마자 우리가 나오는 게 물론 그때쯤 되면은 미리 생각 좀 하겠죠. 11월 21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미리 사람들이 난리를 뽀갤 거라고요. 그거가 11월 중순에 중요한 이게 보름 간격으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돼서도 만약에 반도체 비저빌리티가 잘 안 보이면은 그때는 그냥 장을 거고. 그러면 장을 지탱하던 이 주식마저도 스물스물 약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아직까지는 그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아웃퍼폼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엊그저께 미국에서 그 저사양 제품 A800, H800도 저사양도 중국에 못 팔게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한 지금 어저께 빠지고 오늘 빠지고 거의 한 7, 8% 빠졌지 않습니까? 7, 8% 빠진 것까지는 오케이예요. 녹화하는 이 순간에 오늘도 밤에도 계속 빠지면 이건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매출을 얼마 하냐면 한 분기에 지금 지난 분기에 100억 불 했고요. 1년간 매출이 한 400억 불 돼요. 내년 매출은 600억 불이거든요. 내년 원래 뭐 매출에 대한 생각이 한 600에서 650억 불 컨센서스예요. 그런데 지난 8월이죠. 8월에 실적 좋게 나왔을 때 그 젠순왕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때는 그 옛날 버전의 A800 이런 것까지 제재를 가할 것을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중국 향으로 나가는 저급 모델조차 정부가 관여해서 이걸 제재를 가하면은 이건 자기네들한테 장기적으로 이슈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8월 25일에 보시면은 이미 오더를 받았어. 오더 받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8월 25일 기준으로 얘네들이 오더 받은 거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든지 AI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받은 오더가 그게 40억 불이에요. 40억 불. 40억 불은 얼마야? 40억 불이면 내년도 기준 내년 거 받은 게 40억 불은 600억 불에 7%잖아요. 6, 7, 40개. 그거 없어진 거니까 그거만큼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더 빠지면은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틀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바텀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 되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같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쪽 이슈 점검들 했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기대는 있는데 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죠? 한 달 정도. 네네, 그러네요. 빠질 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이슈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